마켓 쇼쇼쇼 일부 마지막 코너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양한 시장의 힌트들 드릴 텐데요. 증권가의 시선에서 보는 다양한 종목군들에 관한 브리핑과 함께요. 기다리고 있는 일정 속에서 우리가 형성될 수 있는 테마와 그 관련주들까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증권가의 시선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제서야 정상 영업 중이다라는 그런 코멘트였는데요. 다들 동의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가지 차트를 볼 텐데 연초 우리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상승폭을 가져왔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그간의 기조와는 너무나 다르죠. 한국 증시가 5.91% 상승했고 뉴욕 증시 대비해서도 더 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증시는 연초에 하락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도 우리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 그간 밸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국내 증시의 밸류가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떠났던 시장에서 외인과 연기금 그리고 기타 법인들의 매수가 이루어졌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 근거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M증권에서 관련해서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외국인의 수급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의 눈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초에 외국인들은요. 밸류업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면서요. 계속되는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추세가 변환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매도에는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외인이 삼성전자를 대량 매도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 연출이 됐던 겁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연초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꺾였습니다. 어떻게 꺾였냐면요. 외국인이 다시금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오늘 시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우리 시장에서는 매수로 돌아섰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짙은 파란색 선을 주목을 해보시면 이 짙은 파란색 선은 연기금의 매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 연말부터 계속되는 매수세를 보여오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단단하게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시점에서 그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샀을까도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기관 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K하이닉스를 무려 비중의 17%를 담았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였습니다. 반도체 종목을 바라보는 기관들의 시선도 바뀌었고요. 외국인 쪽으로도 삼성전자의 대량 순매수도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이제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그리고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정상 영업 중이다라는 그런 헤드라인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만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넥스트 마켓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어떤 점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증권사에서는 만약에 연초에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과대 낙폭주와 저평가주를 주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지금 실적 시즌이 다시금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서 좋은 실적을 가진 종목군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선정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한 기업들을 꼽아봤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적자 기업들은 모두 다 제외했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세 곳 이상의 증권사의 실적 예상치를 통계를 내서요. 그중에서 조금 유망하다 느껴지는 종목군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종목은 5가지로 추려봤고요. 이 중에는 오늘 벌써부터 탄력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코멘트는 일단 한올바이오파마는 파트너사의 임상 결과, 임상 3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결과치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봤고요.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4년 만에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H&M도 오늘 시장에서 이미 탄력이 나왔죠. 운윤 강세로 인해서 깜짝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아랫단에 있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신작 출시에 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주가의 상방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목표가도 저희가 한번 설정을 해드렸고요. 현재 주가는 지난 거래 종가 대비해서 체크를 해놨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모두 다 주가의 상승폭은 있습니다. 목표가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시장의 변수 역시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되면서 이 실적 시즌에 맞춰서 어떤 종목군들을 포트에 넣을까 고민이셨던 분들께서는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자료들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내일 많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관한 모멘텀 어제도 잠시 짚어드렸는데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틱톡 금지법에 관한 소송 심리 결과가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틱톡 금지법을 본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조금 늦춰달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틱톡과 트럼프와의 연결고리에 관해서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틱톡 측에서 미국 정부에게 낸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요. 틱톡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마케팅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요. 내일 일정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요. TSMC의 실적 역시도 발표가 됩니다. 우리 반도체 업체들에 관한 다양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대두가 되고요. 실제로 3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대만 증시에서는 벌써 TSMC는 이 거래 전에 역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관련주로 삼성전자는 제외를 해야겠죠. SK하이닉스와 에이직랜드와 태성과 프로텍이라는 종목군들 한번 꾸려봤고요. 여러분들께서 TSMC 실적 발표에 맞춰서 이러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주시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 스타쉽의 7차 발표가 있는데 이 발사에 따라서 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을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HVM과 아톤과 같은 종목군들 움직일 수 있지만 아톤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암호 관련주로 벌써 시장에서의 탄력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나노팀과 서진시스템, LK삼양과 같은 우주항공 관련주,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테마적으로 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테마단의 형성과 함께 또 주가의 대응들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에 관해서는 여기서 한번 정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넥스트마켓 열심히 한번 꾸려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코인 시장은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조정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는 94,423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금리 인하에 관한 불안감들을 이 비트코인 쪽에서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좋게 나온 부분들이 또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나왔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역시도 또 한 번의 조정 국면 나타내고 있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의 움직임을 또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고래들의 저가 매수세는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세를 나오고 있는 반면 기관과 고래 투자자의 매입은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쪽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보합권이지만요. 3,400달러 선을 내어주면서 3,3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리플코인도 시가총액 4위로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세 번째 시가총액 테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카가 시행이 되면서 유럽 내에서 퇴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었던 리플 쪽에 관한 좋은 반응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만찬을 즐겼던 사진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만찬 관련주로도 또 엮이면서요.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밈코인 쪽 흐름도 같이 보실 텐데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1%로 대부분의 밈코인의 흐름들도 현재는 또 보합권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넥스트마켓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